가나이는 나이가 17살이었고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는 순간 폐에 암이 너무나도 많이 전이가 돼 있었고 저한테 왔을 때 어쨌든 더 이상 좋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보호자분도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얘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보호자분과 얘기를 하고 안락사를 했었고요. 네. 힘들죠. 그 고민이 많죠. 보통 이 안락사를 결정하게 될 때 좋은 날보다 좋지 않은 날이 너무 많으면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치료 개선의 여지가 없고 너무나 지금 통증 반응도 심하고 이런 상태의 동물에게 편안한 쉼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안락사를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그냥 스스로를 조금 정당화하기 위한 또는 스스로에게 약간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아토미가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지금은 치료제가 있지만 그때는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제가 마지막에 안락사를 하는 상황까지. 아톰은 제가 인턴 생활할 때 입양을 했던 고양이고요. 그리고 성격도 고양이 치고는 되게 대범한 멋쟁이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예민하지만 그러지 않은 척 주변 다 신경 쓰고 있지만 뭐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느낌도 잘 있고 근데 되게 연차가 아주 낮은 수의사들이 안락사를 진행하진 않거든요. 2년차 수의사가 됐을 때 아톰이 발병을 한 거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 고양이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어요. 사실은 회피하고 싶.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회피하고 싶. 그렇죠. 그렇죠. 네. 수의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피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결정으로서 얘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었다. 그 생각하지 않으면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예뻐하긴 했지만 사랑하긴 했지만 우리 또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아톰 걔에 대한 마음의 아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아린 거죠. 이렇게 막 아프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어요. 죄책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크다는 게 하필이면 제가 가장 바쁘고 바쁠 때. 시간을 낼 수 없을 때 저와 살게 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많이 뛰어놀 수 있고 보호자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시간을 너무 낭비시킨 것 같고 저랑 살던 그 시간과 공간이 아톰에게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어떤 면역력적인 부분이 좀 안 좋아서 더 이런 게 발현이 됐나? 나의 책임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토미가 아팠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
아이 상태가 이제 더 이상 뭐 좋아질 여지는 너무 없는 상태가 됐고 이제 뭐 호흡 자체도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근데 되게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빤히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니까 너무 호흡은 안 좋지만 어. 마지막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수의사로서도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정말 오랫동안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일 자체에도 집중을 되게 못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견디기 힘들 것 같으면 좀 술에 의존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아, 그러셨어요. 네. 집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집단에서의 생활보다는 그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은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더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학교에서는 사교성도 좋고 뭐 이런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방학 때보다도 학교 개학 시기가 더 훨씬 재밌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께서 또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가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걸 저한테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했을 때는 되게 또 못했다고 퇴근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이런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 아버지는 경제 활동을 잘 안 하시고 열심히 사셔. 근데 본인의 신념에 따라 열심히 사셔요. 그게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왜 그런 분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보니까 이 아들이 똘똘해, 똑똑해, 공부도 됐다 잘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성공 신화. 공부로 성공을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전문가가 되면 내지는 이제 좋은 뭐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그럼 연봉을 많이 받고 그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가 좀 가난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틀림없이 얘는 행복할 거야. 이게 얘를 위하는 길이야라고 하면 어떨 땐 이게 선을 딱 넘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지고 등수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교 1등을 하다 전교 2등을 했어. 막 그것만도 대단한 건데 전교 2등을 하면 큰일이 난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전교 1등을 하면 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교 3등을 해. 그럼 막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 물론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런 이제 많은 역동들이 얽혀서 결국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는 넌 1등을 해야 돼. 그래야만 너는 행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도 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자식이 입을 손으로 막아서 말을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럴 땐 기분 나쁜 게 당연하지. 이럴 때는 너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면 어린 시절에 쭉 크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힘도 없고 어리고 또 거역을 하게 되면 부모가 등을 지게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뭘로 버티셨어요? 선생님은? 혼자서 그냥 정말 많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어떤 멋진 어른이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 길을 좀 열어준다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과 힘든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좀 그런 환상을 오랫동안 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자해를 했던 적도 있기는 해요. 아유, 많이 괴로우셨었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사랑하는 약자, 케어, 돌봄과 프로텍션, 보호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부모님 물론 사랑하셨지만 아버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나름의 삶을 사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논하고 미래를 의논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머님 또한 열심히 사시고 선생님을 사랑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잣대를 갖고 있는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와 눈을 맞추고 서로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따뜻하게 보내고 하는 것들이 쉽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의 마음 안에 깊고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뭔가 보호가 필요할 때 누군가 생명이 있는 누군가가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보호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선생님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나한테 그렇게 중요했던, 그렇게 목말랐던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엄청난 돌덩이가 탁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타격을 선생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아톰은 더군다나 자식 같은 역할을 했던 고양인데 얘를 내가 충분히 돌보지 못했고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삶이 그냥 와다다다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정말 많이 작아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제 그런 순간들을 직면할 때마다 되게 작아지고 싶지 않으니까 더 막 애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훨씬 더 큰 타격으로 오는.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건드려지기 때문에 수의사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말 못하는 얘네들을 치료로 보살피고 얘네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에 종사하는 걸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마음의 짐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것이 방어 기제 중에서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승화.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나의 해결되지 못한 핵심적인 갈등을 그걸로 승화시켜서 해결하는 거. 약간 그런 면이 있는지도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